노동자들이 돌아가신 그 아리셀 참사가 된 지 지금 110일 차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3분의 죽음에도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면서 박순관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취지와 증인 채택 요구 발언을 우리 진보당의 정혜경 국회의원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의원 정혜경입니다. 23명의 노동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가 여기에 서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23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돌아가셨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10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족들은 사과와 교섭,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박순관 대표가 구속되었지만 유족을 대하는 사측의 태도는 여전합니다. 유족과의 협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도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환경노동위원회 아리셀 건순관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한 의원으로서 저부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3명이 죽은 산재 사고입니다. 24년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자를 부르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다시는 아리셀과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 파견의 진상을 파헤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험이 떠맡겨지는 현실을 돌아보고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순관 대표에게도 몇 달간 감옥 생활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25일 종합감사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환경노동위원회가 박순관 대표를 국정감사회장으로 부를 수 있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들의 결단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이미세훈 부위원장님의 정치적 계산으로 아리셀 참사 외면을 하는 국회를 규탄하는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아리셀 중대재해는 2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최악의 대참사입니다. 아리셀 참사는 어느 한 기업의 일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가족들은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 하나씩 안고 110일이 지난 지금까지 도대체 왜 사랑하는 가족이 하루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다가 일터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여름 폭염을 견디며 길거리에서 피눈물로 참사의 원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여름을 보내고 추석 명절을 화성시청 분향소 앞에서 보내며 다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엉엉 울어야 했었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부는 야속한 계절 앞에서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이 책임질 것을 외치며 여전히 길 위에서 농성장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계산 앞에 노동자 죽음을 외면한 국회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민주노총은 유족의 요구를 외면하는 22대 국회 환노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환노위가 이제라도 아리셀 박순관 대표 이사를 국정감사 추가 증인 채택으로 세우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리셀 사고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군락과 방위 산업의 문제였기도 했었습니다.
만약 이 참사가 우리 군부대에서 일어났어도 국회가 외면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며 소외된 노동 현장의 안정과 불법 파견, 외염의 이주와 대책은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23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기업, 집단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교섭 요구도 거부하는 인면수심의 박순관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지도 못하는 지금의 국회입니다.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어나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없는 정부와 살인기업을 국회가 방치하는 것을 유가족과 함께하는 시민사회와 민주노총이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에게만 유독 야박한 이 사회의 무심함과 그 분노에 울분이 대통령과 국회로 이제 향할 것입니다. 환노위는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 아리셀 박순관 대표를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당장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더 늦지 않게 나서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피해자 유족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23분 노동자들을 좀 추모할 수 있도록 한번 묵념을 한번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의 묵념 시작. 예,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피해자 유족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고 엄정정님의 유족 이순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 검정정 엄마 이순입니다. 25살 난 딸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110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국회에서는 왜 우리가 지금도 에스코너 앞에 가서 이렇게 울며 떠들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우리 생명이 이렇게 값이 없는 인간으로 남아야 되는지 너무도 억울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하소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진짜 그 나중에도 이렇게 죄가 명명백박이 늘어났는데 박순환 대표를 왜 증언 채택을 안 하는지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한국 국회는 이렇게밖에 사람 목숨을 너무 허무하게 보낼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 가족이라면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적을 조작해서 82억 상당의 군납 비리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고 3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스코넥이 아리셀에 대해서 불법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들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전에도 실제적인 이 아리셀 참사와 관련돼서 현장에서의 불법 파견의 문제, 그리고 산업 및 보건 안전 의무 미행, 그리고 건축물을 변경한 거에 대한 모든 상황들이 집적된 불법의 온상이었고 인재였습니다. 사회적 참사였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이 23명을 죽인 중대 재참사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을 박순관을 비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정부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증인을 채택해서 조사를 해야 될 국회가 실제적인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유가족들은 지금 현재 개탄하고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아리셀 참사의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실제로 일하러 나갔다 죽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국회에 다시금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 우리 구호를 하나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만 3번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구호 외치면 안 됩니까? 예, 구호는 안 외치겠습니다. 국회니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리셀 대책위에 법률 지원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법률지원단의 신하나 변호사님 모시고 불법 비리, 아리셀의 에스코댕의 불법 비리, 국감 진행 채택 요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례 없는 산업재해 참사입니다. 이주민들을 포함해서 23명의 목숨을 잃었던 참사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고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순관이 구속되면서 그리고 기소가 되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어떤 해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에 아리셀로부터 하나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금까지 7월 초에 한 번 아리셀 대표를 만난 것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리셀 측과 만남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회사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9월 30일에 온 공문의 내용은 자신들이 이제 제시한 보상 금액을 단 한 푼도 더 올릴 수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 동포이기 때문에 일시 수익 자체를 최저임금보다 더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밖에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자료를 인정해 줄 수 없다. 이것이 대형 참사로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 세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인정되지 않고 있고 본인들의 고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회사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온 사회가 그래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불법 파견 해도 된다고, 이주민들 안전보건교육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람을 쓰고 버려도 된다고, 그렇게 온 사회가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고 회사는 지금까지도 당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순관 증인 채택은 꼭 필요합니다. 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부터 썩어 있고 어디부터 잘못되어 있길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을 국회는 책임을 지고 꼭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개선을 꼭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발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 공동대표 양한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대표님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회도 그렇고요. 박순관 대표가 나와야 될 이유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앞에 변호사님이나 가족들이 이야기했는데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박순관 대표한테 최고 듣고 싶은 말은 사죄입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듣고 싶은데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 박순관을 녹여야 됩니다. 나와서 물론 가족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TV를 볼 수 있겠지만은 모든 국민들 앞에 가족들 앞에 정말 23명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참여하고 사과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최소한 아리셀 이 참사의 기본
반성부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회는 이번에 박홍관 대표를 반드시 국정감사원이 불러내어서 전 국민들 앞에 가족들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 기자회견 발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박수관 대표이사가 꼭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 모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